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자,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을 맞이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북한을 방문했다 돌아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손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떤 결과를 가져갈까 했는데 북한계 미국인 3명이 비행기에 타고 지금 미국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백악관 참모들이나 국무부 고위 관료뿐 아니라 백악관의 풀 기자단이 예. 같이 갔기 때문에 그냥 이 협상에 중점이 있었으면은 굳이 뭐 기자들 많이 데려갈 필요가 없었겠죠. 국무부의 그 대변인이 차관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차관급 대변인도 같이 갔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간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쓰고 갔어요. 예. 그 얘기는 김정은이 그 국가의 지도자인데 오라 그러면서 아무 선물 없이 오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같이 귀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고요. 요는 그거보다도 과연 북핵 포기 부분에 얼마만큼 이게 합의가 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송환되는 미국인 3명, 한국계 미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억류가 됐는지. 이 세 사람이죠. 예. 지금 김동철 목사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이거는 이제 선교 활동 이렇게 알려졌는데 북측에서는 간첩행위 이렇게 했고 두 사람은 그 평양 과기대 예. 교수 또는 강사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에 대해서는 뭐 체제 정보, 뭐 예. 반이 과우 뭐 이런 행위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 노동 교회형. 이렇게 봐야지고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이 비록 뭐 지금 이제 홍 박사께서 김정은 위원 초청해가지고 일종의 선물이었는데 그냥 죽겠습니까?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도 일종의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용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초청했다는 것은 이미 그 보내겠다는 판단 속에 한다면 결국 이미 약속은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게 있겠죠. 예. 다시 말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한다면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실행에 지킨다. 옮긴다. 뭐 예. 이것을 좀 더 과시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인권 문제와 관계되어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각되는 것, 이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 사실 미국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논란을 좀 차단하려는 뭐 의도가 그런 있었다. 세 가지 전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분석해 봅니다. 인권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해 오토 원비어 17개월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지금 석방되는 3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비호 효과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들을 석방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타이밍이 없고 또 거꾸로 보면 자칫하다가 이들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하면 또 북한에서 또 이렇게 엄청난 병에 걸렸다 또 이렇게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비호는 젊은인데도 그렇게 됐는데 김동철 목사 같은 분은 64세, 그러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훨씬 많죠. 예. 물론 뭐 요즘 뭐 64세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의지도 보여줄 겸 또 자칫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타이밍이 안 되면 또 석방하는 것도 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이 이 정치적 목적으로 억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노렸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 사실 보면은 북한을 위해서 다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뭐 반북 행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선교 활동하셨던 김동철 목사는 저 나진 지역에서 호텔을 경영하다가 여러 가지 북한을 돕는 일도 하고 두 사람은 평양 과기대에서 한 사람은 회계학 강의했고 한 사람은 농업 전수한 기술 전수한 네. 분인데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굉장히 유용한 일을 하다가 그냥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구금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구금했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야 북한도 나름 체면을 예. 세우는 거지. 자칫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뻔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박수 받으면서 풀어주니까 김정은으로서 손해 모양새도 본 건 좋고요. 없다. 예. 그렇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손을 잡고 같이 오고 있는데 이제 잠시 뒤면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3시쯤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이긴 합니다만 이런 대형 이벤트를 또 놓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직접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나가기에는 아주 호재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특히 언론 이런 집중화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마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 덕담을 던져야 되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 결단, 선의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 취한 데 있어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감사하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과 모두 감사할 일이다. 이 네. 정도의 덕담은 뜨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제 공항에 나가면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자, 오늘 장소하시기 뭐 사흘 내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자들 질문이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DMZ 비무장지대는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이 좀 유력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 봐선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예. 어쨌든 판문점 3자 종전선언은 좀 이제 어렵게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나 굳이 DMZ는 아니다라고 한 얘기는 평양은 아직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싱가포르가 워낙 좀 매력 있는 도시인가 봐요. 예. 이게 저 시진핑 주석하고 마잉주 전 대만 총통 간의 그 일종의 정상회담이죠. 예. 그것도 여기서 이루어졌고 또 뭐 여러 가지 북미 간의 과거의 회담도 여기서 많이 했고 워낙 세련된 도시고 중립 지역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신변 안전 경호 그다음에 언론 접근성도 꽤 된다. 네. 물론 뭐 일산의 킨텍스처럼 3,000명 수용하고 이런 곳은 없지만 그래도 워낙 세계적인 이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곳을 상당히 애초부터 특히 폼페이오 장관부터 참모들이 여기를 권했다라고 하고요. 판문점 경우는 판문점에서 회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합의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도 역시 있다. 처음에 좀 우려됐던 그런 것들이 있죠. 상징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반도 그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성과가 좀 흐려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좀 꺼려지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판문점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막판에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시진핑 주석 만나고 이렇게 나름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이거를 미국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일거에 그냥 다 비핵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은 평양으로 갈 수 있는데 평양 카드는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조심스럽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돌고 돌아서 지금 싱가포르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우세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DMZ가 아니라고 했지 뭐 싱가포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서 평양 카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전혀 지금까지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선호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말씀한 대로 이 우리 측은 판문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북한에게도 또는 미국에게도 계속 강조를 해왔죠. 그러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는 판문점이 아니다 했다가 또 한때는 판문점 좋다 했다가 지금은 또 아니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평양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셈법이 아주 빠른 기업가형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핵화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적진을 뛰어갈 것이다. 뛰어가서 성과를 낸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잘 알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온다 하면은 다음에 상호주의 해가지고 워싱턴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걸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에 좀 더 선호하고 국제사회도 평양을 선호하느냐 알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야기 좀 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립과 대결의 상징이 뭐냐 하면은 푸에블로라는 이 미국의 정보함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것이 뭐냐면 68년도 1월 23일 날이죠. 3일 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미국 정보함이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납포된 사건이 있어요. 예. 그 정보함이 지금은 이제 대동강에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가 네. 60년이 되는 거예요. 60년. 50년이죠. 50년. 왜 이러면 68년이니까 68년. 50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 폴리브로에 대해서 미국이 도리를 달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주민들의 경영도 되고 이 반미에 대한 주민 경영이 되면 계속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거기에 가지고 관람도 시키고 또 외국인들 오면은 그것을 뭐냐 미국에 대한 성전의 표시다 네.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있는 아마 함인데요. 김정은 예. 위원장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면은 이걸 다시 세 사람의 이 억류자뿐만 아니고 이 사람까지도 이 배까지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아주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어제 계속 장소를 보면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됐느냐 이걸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발표, 이제 사흘 안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평양이냐, 싱가포르냐, 아니면 또 제3의 장소가 어디가 되냐. 그러면 어느 정도 양국이 뭐 주고 받고를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방금 플레브로 송환 이런 까지도 예. 다 염두에 둔다 하면은 평양의 가능성이 수도 높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양이 되려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이제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더 있어야 이게 될까요? 예. 국제적인 조명을 받으려면 생방송 중계가 돼야 됩니다. 생방송 중계.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도 생방송 중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차 중계 정도죠.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생방 중계를 원할 테고 무수히 많은 미국인 차량이 미국 국기를 달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푸에블로 그거는 아주 재밌는 지적인데 정말 1968년 1.21 사태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위해서 북한의 1,2사군 부대 30명이 무장공비가 넘어와서 청와대 앞까지 와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그 김신조가 이제 저녁에 나와서 청와대 박정희 깔아왔시오 뭐 이러다가 잡혔거든요. 그거 불과 며칠 지나서 원산 앞바다에서 납포된 거예요. 그 미국의 배가. 그래가지고 참 그 미국인으로서는 수치의 역사인데 북한한테 사과하고 정찰 간첩행위 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승무원들만 돌려받았고 예. 배는 지금 원산 앞바다에 있던 배를 대동강까지 어떻게 가져간지 모르지만 대동강에 띄워놓고 선전장으로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이 그 당시에-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또 봐야 그 당시에 되겠군요. 이제 예. 3S라 그랬죠. 사과, 그다음 이 재발 방지, 보장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 이제 평양 온다 하면은 지금까지 뭡니까? 우리의 이 도보다리에서의 벤치회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롄에서의 해안가에서의 해변회담입니다. 해변 벤치회담. 예. 또 지금 이제 만약에 평양 온다 하면 대동강에 있어 가지고 선상회담도 가능합니다. 아, 선상회담.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평양의 카드는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극적인 효과라든가 뭐 극적인 화면들을 생각했을 때는 평양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94년에 얘기까지. 카터가 예. 갔을 때 네. 김일성이 이제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죠. 대동강에 배를 띄워놓고 카터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아주 노인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 하는데 제가 탈북자 증언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대동강에 이제 그 유람선을 띄우니까 거기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나 봐요. 평소에는 아무도 이용 안 하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걸 타라는데 카터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예. 하루 종일 그거 타고 너무 어지러웠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동강 그 선상회담. 선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평양
이 장소가 돼서 대동강에서의 선상회담. 자, 이것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억류된 그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나는 것, 이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미국인 억류자 3명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도 6명 억류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풀려날 가능성 앞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꽤 있다라고 보십니까? 특히 그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나름대로 또 명분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은 3분은 선교사고 3분은 탈북자 출신인데 이 북한주의를 거닐다가 하여튼 납치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유인 납치일 수도 있고, 선교사 3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유인 납치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서는 이분들을 이제 소위 강제 자백이죠. 강제 자백 형식으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나는 뭐 국정원에 뭐 일을 해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간첩 일을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까지 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첩죄로 3분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비전향 장기수라도 있으면은 좀 돌려보내고 이렇게 교환해도 될 텐데, 예. 어쨌든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제안했다고 합니다. 고위급 회담 또는 적시자 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인도 풀어줬는데 같은 민족끼리 맨날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을 안 풀어주면 말이 되냐?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보로 보면 뭐 네.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머지않아 풀리지 않을까, 8.15 이전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3명 그 미국인을 풀어준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북한 매체들도 좀 긍정적인 그런 보도를 최근에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에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 자, 이런 보도를 북한 매체들이 했는데요. 김지선 기자의 리포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함께 본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튿날, 북한 매체는 일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북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며 구두 메시지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이끌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란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두 나라 정상의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와 절차, 방법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두 나라 간 대화가 예정된 사실을 간간히 보도하긴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억류 미국인 석방 요청에 국무위원장 명령으로 송환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석방 사실도 알렸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한 목소리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 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격한 공방이 오갔었는데 지금 북한 매체들도 뭐 다른 나라들과 같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은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공개하고 미국인 석방한 것도 공개를 하고 다 지금 투명하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도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일단 공식화로 봐야 되죠. 예. 특히 이제 폼페이오 이 신 국무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다. 또 우리 북한 이 보도 매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북미 대화가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와 달리
양국 간의 회담의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어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어떤가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 그 4월 20일 뭡니까 당중의 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노선, 네.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것들가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북미 이런 정세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이 정상회담 이유도 주민들 생활 향상 여기에 목표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조만간에 북미 양측이 동시에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 전망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북미 수교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1시간 정도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또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이제 수년간 북한하고 적국이었지만 앞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 북미 수교까지 갈 수도 있는 걸까요? 북미 수교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근데 예. 그게 시기가 언제냐? 네. 그게 3년 뒤냐? 아니면 금년 말이냐? 뭐 그런데 이제 사실 대사관 개설을 해야 이제 수교가 되는데 예. 대사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한 것처럼 연락사무소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표부, 그다음에 예. 대사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빅뱅 접근이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갈 길이 지금 바쁘거든요. 예. 그 고사성의 일모도원이란 말이 있는데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에 당장 중간선거 치러야 되고 러시아 특검 목을 죄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 방 크게 터뜨려서 야 내가 세계 평화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미국에서는 쓸데없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하찮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는 구상일 겁니다. 아마. 국내 정치용으로 예, 많이 활용하겠죠. 그렇다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분히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 뭐 전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신뢰가 그 정도로 쌓였을까? 예. 저는 오히려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앞에다 그냥 다 몰아서 제재도 풀어주고 비핵화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과연 그렇게 완전 무장 해제하면서 북한을, 제재 해제 예, 정도로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예. 북한이 미국을 믿을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그 김영철한테 그 폼페이오가 우리는 과거에 적이었지만 향후에는 평화를 건설하는 역할을 같이 하자. 근데 김영철이 누굽니까? 우리 천안함 폭침했다라고 하는 주역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미국의 개인에 대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그 사람한테 파트너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그러한 세계사적인 지금 변화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국무장관도 저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이건 국내 뭐 정치가 지금 좀 아쉽다. 국내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 어쨌든 미국의 국무장관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파트너라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도 좀 유연하게 우리도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고 예. 창의적이고 좀 전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좀 미래를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해. 그러나 아직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 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예. 그 점은 유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큰 폭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처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앞쪽에다 몰아서 핵 폐기 빨리 하고 제재도 빨리 해제해 준다. 제재해 주면 우리도 개성공단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야겠다. 관전하고 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 장관 북한에 가서 회담은 뭐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양 가기 전에 기자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기자들 뭐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표현하면서 최열맨 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열맨까지는 좋았는데 잘못 부른 거죠. 이제 영어는 물론 이제 성을 뒤로 쓰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은 위원장
표현은 그런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도 적어도 외교하는 사람은 이것이 기본이죠. 상대방의 예의고 거기에 대한 익혀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좀 잘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하나 해프닝으로서 넘어가고 예. 뭐 크게 걸림돌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체제 보장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네. 자주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주권. 예. 그래서 자주권 인정에 대한 보장으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체제를 인정해라 합니다. 체제 인정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은 뭐냐? 수교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불가침 조약도 맺고 수교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소위 경제 발전에 대해서 장애물을 제거해라. 예. 이것은 결국 뭐냐 하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제재를 갖다가 해제해라. 완전히 해제를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제재 해제와 예. 경제 보상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 알려지는 대로 미국에게 어떻게 먹튀 논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보상을 받아놓고 어느 시점 내가 다시 핵을 개발하고 이 먹튀 논쟁이다 말이야. 예. 지금까지 먹튀 논쟁에서 북한의 주장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 이행에서 가지고 인센티브를 계속 지키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을 운운하면서 한 것이지 북한이 주입식 요구는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북한은 경제 보상보다도 경제 제재 해제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홍 과장께서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수교 관련해 가지고 예. 무슨 연락 사무소 대표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대사관 이것은 뭐냐는 게 북한이 아니 그 미국이 지금까지 적대국에 있어 가지고 체제 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수교까지 보면은 1년 내에 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예. 굳이 수교가 아니고 복교한다 하면은 한 1년 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북한에 대해 가지고 단방에 1년 내 또는 2년 내에 비핵화 하려 그러면은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해 가지고 1년 내에 또는 2년 내에 수교 보장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미 정상도 어젯밤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인 석방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네. 인사를 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이제 좀 배운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다, 기분이 좋아서 그렇겠죠. 시진핑 주석한테도 감사하다 말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오전과 오후 내내 리커창 총리하고 아베 총리하고 이제 또 협력을 요청하고 밤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고 정말 바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한반도 주도권을 네. 우리가 상당히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남북 관계가 이만큼 개선되고 뭐 예견했던 바이지만 남북 예.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의 협상력도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상당히 한반도 평화에 뭐 100이라고 하면 60, 70까지는 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40이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북한이 믿을만하게 비핵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려면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에 자칫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낭패를 볼 것이냐 조금이라도 체면을 차릴 것이냐 하는 사이에서 기존 핵을 뭐 용인한다든지 이렇게 타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없애도록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압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체제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네. 되는 것이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듯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잘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김정은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비핵화시키려면 완전한 체제 보장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도 김정은이 단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나가고 종료 시점은 확실히 못 박아라. 예.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지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예.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국 정상의 3인 3색의 외교가 어떻게 좀 기묘하게 합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오늘이 1년인데요. 이 남북관계 진전만큼은 국민적인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승부사 기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정은의 외교적 행보도 요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중국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 북한 매체는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의 1박 2일간의 방중 일정을 북한 매체도 상당히 자세히 보도를 했거든요. 이 내용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중조관계, 특히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의 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 친선을 다시금 과시했으며 중조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정한 형제 이런 듯, 한 집안 식구 이런 듯 조중 두 나라 인사들이 외교적 관리와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연회장. 따뜻하고 진실한 정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정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네, 지금 보면 북한 조선중앙TV도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한 부분이요. 이런 지금 모든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자칫 지금까지 소외될 수 있었던 중국이 북한에 나서면서 이렇게 끌어들여와 줬는데 앞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중, 물론 뭐 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수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양측이 셈법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갑작스러운 방중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최근 판문점 선언에 있어 가지고 3조 3항이지요. 연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추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3자 또는 4자 이 부분에서 혹시 중국이 배제되느냐 아니냐 이에 대해서 차이나 패시 네. 이것을 갖다가 다시 확인하면서 결코 그것을 아니다는 것을 소위 말해서 이 북한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이 아니겠어요? 아마 이번에 네. 이 3자 또는 4자 있어가지고 4자 우선론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민의 주석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줬다. 저는 보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적인 협력, 경제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또 앞장서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 좋은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 다렌스의 양국 정상회담은 서로 윈윈하는 정상회담 보여주고 특히나 지금 한반도 패단 정책에서 중국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단장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 되겠지만도 또 뭔가 향후 한반도 우리라는 것은 평화 정책을 통해서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만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중국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상당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나름대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면서 외교를 펼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취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제 사흘의 장소와 뭐 날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곧 가시 눈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비핵화의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위로 협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결될 것으로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게 중립적이고 포괄적이고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우리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완전한 체제 보장이 교환이 되고 그다음에 일괄 타결이 돼야 돼요. 일괄 타결이라는 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장거리 미사일 이게 모두 다 모두 다 모든 거 미국의 적어도 미국의 우려상 타결되고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거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억지력이니까 한국하고 일본 각각 북한하고 군사회담을 해가지고 나름의 보상을 주고 폐기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괄 타결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사찰과 검증, 신고 확실하게 해서 마침표를 찍는 시점을 확실히 하면 저는 타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핵폐기를 일괄 뭐 타협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바로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 사이에 뭔가 보상이 좀 오고 가고 네, 네. 이런 게 선행이 그러니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계적인 체제 안전 보장도 가야 북한도 예. 하지 북한이 갑자기 선량한 집단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랑 만나서 시진핑은 김정은한테 3자가 아니라 4자회담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고 리커창 총리는 우리 대통령한테 4자회담, 네. 종전선언 4자, 종전선언까지 4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셈인데요. 어저께 리커창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이 말씀을 나누신 북한에게 포기만 하라고 하지 말고 북한이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 예. 의미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 베이징까지 철도 다시 연결하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만 돈은 한 푼도 지불 안 하죠. 그러나 제재는 네. 해제해야죠. 제재 해제는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한테 제재만 해제해주고 나는 핵 포기를 얻었다라고 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투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분업을 해서 하면은 예. 모든 게 다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 모든 의제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세부적으로 합의가 되느냐 이거는 평양이냐 싱가포르냐 제3의 장소냐 이걸 보면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